서기 7세기 무렵에 삼국 통일을 한다. 삼국 통일을 한다는 국가적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나라가 신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을 뚫고 결국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듯이 지금 남북 대결에서 목표의식이 뚜렷한 것은 북한이고 오히려 대한민국은 자유통일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평화통일 하다가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 평화통일이 현재의 남북한식으로 외국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평화공존하자. 평화공존하려고 하니까 북한이 우리를 괴롭히고 테러하고 하는 것도 덮어주자. 평화통일 하다가 보니까 국가의 기강이 타락해버리고 전쟁을 겁내는 겁쟁이가 돼버리고 이래 됐습니다. 다시 우리가 이제 정권도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평화통일이라는 말 쓰지 말고 자유통일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확인해야 이게 진정한 보수 지도층, 보수 지식인의 이 도덕이 되는 거 아니냐, 모랄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주국방 의지의 포기로 덤으로 넘어가 버린 게 자유통일도 포기하게 되었다. 자유통일을 포기함으로써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수비형 나라가 되어버렸다. 자유통일이라는 것은 공세적인 거죠. 자유통일이라는 것은 북진하는 거 아닙니까? 북한에 자유의 바람을 불어 넣어가지고 노예 상태로 살고 있는 2,500만 북한 주민을 구출해가지고 한반도 전체를 자유통일시키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이걸 포기하니까 비겁하게 수비하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수비해가지고 무슨 축구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지난 3월 9일 선거를 보면서 저는 일단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독재의 대결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계기를 잡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념 대결에서는 일단 대한민국 편이 이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이냐? 남북 간의 대결은 이념 대결, 즉 이 체제 대결뿐이 아니잖아요. 남북 대결의 본질은 뭐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남북 대결의 본질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남북 대결의 본질은 민족사적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여기에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툰다는 게 바로 여기 자유민주주의냐 사회주의 독재냐의 싸움입니다. 자, 이 싸움에서는 일단 우리가 이겼다고 합시다. 또는 이길 수 있는 확실한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3월 9일로. 자, 나머지 문제가 있습니다. 민족사적 정통성입니다. 민족사적 정통성 싸움에서 이겨야 진짜 싸우는 겁니다. 삶의 방식에서 이기는 것은 그냥 반만 이기는 겁니다. 이 민족사적 정통성에서 이겨야 진짜 이기는 건데 오히려 이 싸움이 더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한반도 전체에서 정통 국가가 북한 노동당이냐 아니면 대한민국이냐의 싸움입니다. 여기서 이미 우리는 지금 지고 있습니다. 왜 지고 있느냐? 아니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한민국의 생일을 지워버렸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씨가 이때는 씨라고 붙여야 되는데 정부 2018년 9월 17일 평양 5.1 경기장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남쪽 대통령 문재인이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영도하에 평양이 이렇게 발전한 걸 보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문장이 뭡니까? 자기는 남쪽 대통령이고 아들뻘 되는 김정은이는 국무위원장이다 이겁니다. 국무위원장이 남쪽 대통령보다 상관 아닙니까? 왜냐? 나라 국자가 있잖아요. 즉 문재인의 머릿속에는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를 안 될 나라였다. 그러니까 생일을 없애버려야 된다. 그러나 북한은
김일성 장군의 영도하에서 항일 빨치산 운동하고 민족사적 정통성이 거기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 아닐까요? 일단 이건 저는 아닐까요라고 하겠습니다.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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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면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2019년이죠. 2019년 8월 15일을 건국 100주년으로 기리겠다고 했어요. 그거는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의 기점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했잖아요. 그렇게 약속까지 했다니까요. 그거 어떻게 된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건국된 날이 없는 사생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호적을 바꾸려고 그런 건데 그게 뻔히 이렇게 이해가 갑니다. 북한이 싫어했을 겁니다. 아니 한국이 건국 100주년 우리는 건국 70주년밖에 안 되는데 왜 우리보다 먼저 해? 아마 그런 사인을 보내가지고 슬그머니 건국 100주년 행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의 영혼은 대한민국에 있는 게 아니라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로 넘어가 있었던 건 아닙니까? 정통성의 대결은 영혼과 영혼의 대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제가 이렇게 굳이 열내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통성이 뭡니까 도대체? 그 주민들을 잘 먹여 살리고 자유를 주고 번영하게 하고 세계 속에서 떳떳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거기서 정통성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굶겨가지고 무슨 정통성이 생깁니까? 그럼 이건 이미 승부가 난 거예요.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있고 그걸 헌법적으로 우리가 뒷받침하고 있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948년 12월 12일 유엔 총회 결의가 한국은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서 출범했으므로 한반도 전체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이미 국제적 공인까지 받고 또 6.25 남침 때는 북한 농단 정권은 침략 행위자로 규탄받고 하는 모든 법적인 사실적인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정통 국가라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데 좌파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거치면서 북한 노동당 정권이 정통성이 있다. 한반도에 정통성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남쪽 대통령밖에 안 된다. 김정은은 국무위원장이다. 민족의 지도자다. 이런 연설을 해도 그 연설을 비판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제대로 비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한번 사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9월 17일 그 다음날 9월 18일 사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도대체 남쪽 대통령 대한민국이 남쪽이냐 말이야. 대통령이 왜 직함을 사칭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야 될 텐데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이게 역사의 무게에 대해서 소홀히 합니다. 역사가 그 뭐 밥 먹여주느냐 이렇게 하는 사이에 북한 농당 정권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깊게 사상적 무장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북한의 역사책을 보면은 신라의 삼국 통일을 완전히 저주하지 않습니까? 신라의 삼국 통일을 부정해야 그 연장선상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역사관 싸움에서 졌습니다. 이미 크게 졌어요. 역사관 싸움에서 져서 북한 노동당 정권과 김일성이가 한민족의 챔피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난 5년 동안 집권을 했고 거기에 학자들이 부하 내동하고 해가지고 지금도 그 상태로 있는 겁니다. 민족사적 정통성 싸움에서 이겨야 이게 진짜 이기는 겁니다. 4.27 판문점 선언은 이미 비핵화 사기 문서로 이미 밝혀졌는데 그 문서를 관통하고 있는 논리가 뭡니까?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자주통일하자는 거 아닙니까? 우리 민족끼리 공조해가지고 민족 공조해가지고 자주통일하자. 그게 4.27 선언의 기본 테마입니다. 자,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자고요. 그러면은 김정은이가 우리 민족입니까? 민족 반역자잖아요. 민족 반역자와 손잡자는 남쪽의 민족주의자도 이거는 가짜죠. 가짜가 아니라 민족 반역자죠. 민족 반역자와 손잡고 자주통일하자. 자유통일이 아니고
자유통일을 하자고 맹세한 자는 이게 민족 반역자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은 민족 반역자였습니다. 이게 그 어떤 문재인 정권에 대한 규정보다도 가장 본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족 반역자와 손잡은 자도 민족 반역자다.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3월 9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 민족사에서 찬란했던 위대했던 역사 기록을 다시 살려가지고 그걸 스토리로 만들고 그걸 사례로 정리하고 해가지고 이걸 젊은 사람들에게 후손들에게 전해줌으로써 대한민국이 한민족이 그래도 세계에서 위대한 문명을 건설했다 하는 자부심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만 보면 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비록 반쪽이지만은 우리 민족사 2000년에 제2 황금기 아닙니까? 제2 황금기. 국제적 위상이 이렇게 높았던 적이 언제 있습니까? 제1 황금기는 신라가 삼국 통일한 676년 이후 한 250년 동안 신라가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선진된 나라였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고 한 사람만 골라라고 한다면 문무왕을 꼽습니다. 문무왕은 제위 20년 동안 백제를 멸망시키고 백제를 구원하러 온 일본군을 부수고 그리고 신라까지 먹으려고 한 당나라 그 전에 고구려를 물리쳐서 전쟁을 백제, 일본, 고구려 당에 다 이겼습니다. 이기고 한반도를 우리 민족의 보금자리로 만들고 한반도가 통일되고 안정되니까 중국도 일본도 전쟁하러 올 이유가 없어져가지고 그 뒤 한 300년 동안 동북아시아에 평화가 왔고 이때 고대사의 황금기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만들어낸 완성한 사람이 바로 문무왕이었습니다. 문무왕이 우리 민족사의 최고 인물이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우리만 평화롭게 사는 게 아니라 동북아 전체가 한반도가 안정이 되면 동북아 전체가 번영합니다. 앞으로 자유통일이 이루어지면 중국도 일본도 싸울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한반도가 분열되고 한반도가 약하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역사적 사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신라의 삼국통일과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 이게 우리 민족사 2000년의 가장 위대한 문명 건설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보수 지식인들이 활용해야 할 보고죠. 이게 우리의 가장 위대한 도서관이고 이게 보물창고입니다. 여기서 위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끄집어내야 되죠. 그런데 위대하지 않는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꾸 뭐 삼국지 잃고 장비가 어떻고 조자룡이 어떻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신라의 삼국통일 때 등장한 인물들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하고 나서 지금까지 70년 동안 한국에서 배출된 인물들이 비교하면 장비, 조자룡, 관우가 뭡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바이든 대통령 왔을 때 이재용 그리고 정의선입니까? 두 사람이 큰 소리 땅땅 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세계에 우리 역사에서 이런 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최대 강국 미국 대통령을 옆에 세워두고 큰 소리 빵빵 치고 그것은 이재용도 훌륭하고 정의선도 훌륭하지만 바로 뒤에 있었던 정몽구, 정조영, 이건희, 이병철 그리고 이병철, 정조영을 키워준 박정희, 이승만 같은 분들이 있었으므로 그러한 근사한 그림이 만들어진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는 역사 속에서 우리의 찬란한 역사 속에서 우리 못난 역사 말고 좀 잘한 역사 속에서 영웅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좋은 교훈을 얻고 해서 이걸 우리의 문화로 만들고 이야기거리로 만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젊은 사람들을 격동시키고 함으로써 인생관을 바꾸고 한국인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행복하냐 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저거는 무슨 마적단도 아니고 아주 깔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당당하게 자주국방을 하면서 자유 통일을 이룩함으로써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 처음으로 한국이 진정한 인류국가를 세울 수 있다. 그래서 한국 보수 지식인들이 이 역사 전쟁에서 이겨야 되고 역사 전쟁에서 이기려면 신라의 삼국통일과 대한민국의 건국과 호국에 대한 관심, 독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로 저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